안녕하세요. 현재의 미국과 중공 간의 관계, 이게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점은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무역 전쟁은 확실한 것 같죠?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미국이 중공을 상대로 패권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면, 예? 이게 진짜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권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죠.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패권 전쟁이라면은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으로 중공이라는 국가를 서서히 힘을 빼고 고사를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요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지 요게 주목됩니다. 자, 보십시오. GTE, 푸젠지나 화웨이에 이어서요, 하이크비전 등 5개 회사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준비 중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8개 중공의 대표적 대기업들, 미국이 직접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지지자들 연설에서 Trade war has helped the economy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관세가 성장, 물가 이런 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게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경제 지표들로부터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Trade war has helped the economy.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선언했기 때문에 따라서 굿 딜이 되기까지 계속 간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 패권 전쟁이라면요. 이제 이에 맞서서 시진핑은 China is embarking on a new long march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저께 long march 이 대장정이잖아요. 모택동의 대장정에 빗대어서 new long march 새로운 대장정을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장기전 결의를 다진 것이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말이죠. 모택동이 상대는 국민당이었습니다. 부패한 국민당이었죠. 이 대장정의 본질이 뭡니까? 이것은 포위되어서 몰살 직전에 포위를 뚫고 추적을 피하여 도주한 것입니다. 네. 장정의 본질은 자기를 죽이려는 적을 피하여 살기 위하여 도주했던 겁니다. 대장정의 길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도주로였습니다. 도주로. 예. 시진핑은 새로운 장기 도주 행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습죠? 모택동은요, 남는 장사했습니다. 어쨌든 도주를 다 끝나고 나니까 공산당은 더 강력해지고 모택동의 파워는 더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였죠.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은 분명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미국입니다. 슈퍼파워 미국. 식량, 에너지, 기술, 달러 4개의 슈퍼 무기를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슈퍼파워입니다. 중공은 이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공을 대표하는 글로벌 개별 기업들 죽이기 전략,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긍정될 수 있는 이유는요, 중공 기업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의 사유재산과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중공 내에도 그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사기업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들과는 또 구별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 미국이 하나씩 저격하고 있는 저런 그 글로벌 중공을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들, 이것들은요, 사실상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보조금입니다. 국가 자본주의인 중공에서 대표 기업들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실행 조직 아닙니까? 공산당 목표 달성을 위한 실무 조직, 글로벌 수조기 아닙니까? 네. 이들은 국가의 돈을 보조금 형태로 받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중공이라는 국가를 죽이는 것은 관세전이라면은 관세전에서 살아남은 이 글로벌 수족들을 잘라버리는 전략이 바로 지금의 기업 죽이기 전쟁 아닐까요?
자, 이것은 이런 것이 미국의 그 국가 목표, 국가 의사인지는 지금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설. 그런데 이러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앞으로 미국이 중공 대표 기업에 대한 추가 공격 계속되는지 주목해 보는 겁니다. 만약 위 8개 회사 외에 추가로 미국이 직접 공격하는 기업이 계속 나온다면 이 가설이 옳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해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이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중단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행정명령은 법규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법.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이어 노트북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자기들이 끄떡없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지만 가을 이후에 곡소리가 우렁차지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말하겠죠. 화웨이도 울고 중공도 울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울지 말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웨이가 사라지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그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과연 LG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일단 관심이 갑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더. 그러나 16분기 연속 적자인 이 불쌍한 LG전자 MC사업본부, 아주 요즘 엄청 신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의한 공격은 아니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델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그 마이크로칩 만드는 그 벤처 회사 시넥스가 그 미국 그 텍사스 연방법원에다가 화웨이와 임원들을 고소를 했는데 그 혐의가 영업 비밀 침해 혐의입니다. 자, 이 보도가 좀 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건은 개별 기업 차원의 그 서로 소송전입니다. 화웨이도 시넥스를 이전에 벌써 그 먼저 공격을 해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거는 이 지금 위에서 말한 이런 그 미국 정부에 의한 공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구별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요, 기술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이런 소송전 앞으로 세계 각국 각지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자 이 시간에 방송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그 중공의 경제지표,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모두 예상보다 나쁩니다. 경제지표 악화는 이제 하반기에 본격화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수출 쪼그라들고 GDP 엄청 쪼그라들겠죠. 네. 지금 화웨이가 담당하던 거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해외 시장 쪽은 죽는다고 봐야죠. 저 살겠습니까? 저 산다고 베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웨이? 저는 거의 확실하게 화웨이는 이미 죽었다고 봅니다. 예. 킬 스위치 빵 눌러졌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말한 하이크 비전이나 이런 5개 회사도 결국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서서히 고사되겠죠. 예.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담당하던 수출 이런 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중공 수출 죽는 거죠. 예. 그 외에도요, 지금 트럼프가 트윗에서 계속 말했던 관세 무서워서, 관세 때려버리면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중공에서 만들면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미국이 저격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중공 내에서도 기업들이 탈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로 탈출해서 중공을 철수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대신에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살아남죠, 관세에서. 예. 이런 걸 이제 트럼프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 지금 밝혀졌어요. 그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밝힌 금년 4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데이터를 보면은 신규 투자 중에 중공이 1등입니다, 1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요, 중공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외환 환율 계속 상승하는 거고요. 예. 그 환율 방어하려면 외환 보유고 사용해야 되고요. 외환 보유고 줄어들면 이것도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중공 경제의 전망, 앞으로 전개될 어떤 그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많이 해서 영상들을 쭉 올렸는데 큰 방향에서 지금 예측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과 달리 움직였던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공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이거 당연히 저는 줄어들 거라고 지금 그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2달간 올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중공에 대한 직접 투자 가장 많은 국가가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 아주 의외의 결과인데요. 앞으로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보겠습니다. FDI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는지, 그중에 특히 한국 기업들이 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철수도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수도 러시를 이루고 또 새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이 기회에 중공 위험은 털어내고 중공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